책 읽어주는 아크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차에 이어서 정영욱 작가님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 이어서 읽어드릴 첫 번째 글의 제목은 자주 표현해 주세요 입니다. 자주 표현해 주세요. 자주 알아봐 주세요. 아직은 덜 친한 사람에게 호칭 말고 가끔은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이름 한마디에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상대도 당신에게 따뜻하게 대할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잘 갔다 왔어? 밥은 먹었어? 자주 물음을 던져주세요. 어쩌면 그 작은 물음으로 인해 당신은 궁금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주 전달해 주세요.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보고 싶어. 자주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고맙다는 말엔 미안하다는 말이, 미안하다는 말엔 고맙다는 말이, 괜찮냐는 말엔 보고 싶다는 말이, 보고 싶다는 말엔 괜찮냐는 말이 따라올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주 표현해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미워해야 한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아닌데 쓰레기 무더기가 있는 곳이 간혹 보입니다. 금연구역이라 쓰여 있지만 담배꽁초가 조금이라도 널브러진 곳에는 담배를 태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휩쓸리고 따라합니다. 저 사람도 그러는데 나도 저래도 되겠구나 따위의 심리를 가지기 쉽습니다. 쉽게 휩쓸린 마음으로 쓰레기를 버리듯 시기와 미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모두 같은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음의 미움이란 쓰레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미움은 마땅히 버릴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담아두기 마련이죠. 그러기에 쉽게 휩쓸립니다.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것을 보고 그곳에 따라 버리는 것처럼 그런 동질의 미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선동되어 모이고 결국 같은 곳에 미움이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죠. 버리면 버릴수록 괜히 더 미움이 커져갑니다. 서로가 모여 함께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상대가 더 미워집니다. 미운 마음이 그들 사이에 오가며 증폭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해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담아두지 못해 비워낼 대상을 찾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필연적으로 미움을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집단에서 나는 쓰레기장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를 아껴주던 사람이 어느새 나에게 미운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은 이해를 하려 하거나 원인을 찾으려 할수록 상처는 당신이 받을 겁니다. 골치 아픈 것도 당신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유 없는 미움에는 이해를 하려 하지 말고 깊은 원인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 게 현명한 대처일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을까요? 또 쓰레기를 버리는 원인이 그 장소에게 있을까요? 버린 사람에게 쓰레기를 버림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이 중요할까요? 일어날 일을 생각이나 할까요? 예상을 하고 버릴까요? 아닙니다. 단지 불편해서, 버리고 싶어서, 가벼워지고 싶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당신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별 시덥지 않은 미움 때문에 당신이 망가지지 마세요. 가장 현명한 복수는 미움 받아도 올곧은 나, 그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생길 박탈감, 이것 하나입니다. 나에게 숱한 쓰레기를 던져도 여전히 깨끗한 나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는 나입니다. 만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되어 있다. 이어지지 않을 사람이었다면 서로를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이어질 사람이었다면 서로 모르고 살 법한 곳에서부터 어떻게든 만나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인연이 아닌 사람이라면 서로에게 기대가 충만하고 같은 모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알아갈 시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인연이라면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겹치는 부분이 없더라도 서로를 알아줄 시기를 어떻게 해서든 맞이하여 이어지게 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론 감히 조정할 수 없다는 것,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배경, 그리고 수많은 만남을 통해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 너무 애타게 찾아다니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부질없이 생각하지도 말 것. 모든 만남을 위한 노력과 관계로 인해 쓰인 시간은 전부 헛된 것 없이 이어질 인연으로 향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정보로 넘쳐나고, 많은 책에는 세상 모든 지혜가 담겨 있지만 사람이 그것들에게서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청에서 오는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치유를 위해 주변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내가 직면한 감정과 문제에 있어 어떤 정보와 지혜를 체득하는 것 말고 내 말을 들어줄 상대가 필요한 것이죠. 들어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의 경청은 때때로 그 어느 조언과 조력보다도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부조리함에 대해 주저리 말을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들어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봤을 테죠. 사람의 말 말고도 정확한 정보와 지혜로운 해답은 차고 넘쳐납니다. 하지만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은 세상에서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경이로운 능력으로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보살펴 준다면 그 마음의 치유는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 경청의 보살핌, 되려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쉬운 능력은 나의 소중한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세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귀를 잘 여는 것이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화도 내본 사람이 잘 낸다. 매번 참는 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보다 많다. 그것이 마음 편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주변에 그런 사람을 몇 두고 있다. 가만 보면 화를 낼 법한 상황인데도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한답시고 뒤로 물러서거나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화와 말은 적게 내고 적게 할수록 상황에는 이롭다. 그 당시 상황을 유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상황으로 인해 더는 골머리 썩을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적으로 옳은 선택이 나에게 이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참는 것은 위기 대처로만 보면 탁월한 선택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치는 것이 아닌 무시하는 대처에 가깝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은 아닐 수 있다. 그러한 무시하는 대처에 익숙해진다면 다시 혹은 그것보다 더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또 무시받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화내는 법을 모르게 될 것이다. 표현의 농도를 쉽게 조절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상대의 태도 또한 변하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화내지 않고
모른 척 해줄 거란 생각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나에게 점점 함부로 대하게 되고 나와의 상황을 좋지 않은 쪽으로 몰아가는 것을 허락하는 꼴이 된다.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쓰듯 화도 내본 사람이 잘 낸다. 잘 낸다는 표현은 빈도가 잦다는 것이 아닌 노하우를 뜻할 때 잘이다. 평소에 별 표현이 없고 잘 참는 사람이 한번 화내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사람들은 상황을 무던히도 무시해왔고 때문에 화를 잘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속하는 것이다. 모두가 언젠가는 화를 내고 살아갈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상황이 생길 때마다 표현해서 서로의 상황과 관계를 교정해 갈 것인가? 아니면 꾹 참았다가 한 번에 폭발해서 상대도 주위도 다 잃고야 말 것인가? 화를 평생 참고 살 순 없다. 말을 잘하는 것처럼 화도 잘 내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 연습의 시작은 내야 할 순간에 화를 내는 것이다. 매번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미련이다. 조금 더 무거운 기준으로 상처를 허락하는 삶. 당신에게 들려오는 미움과 험담에 무너질 이유 하나 없다. 당신을 미워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인가 따져보자. 말해 뭐하는가? 소중히 여기지 않기에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사람이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인가를 따져보면 된다. 이도 그렇다. 당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을 소중히 생각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럼 당신이 지금껏 살아왔고 살아갈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다. 지금껏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소중한 나의 무엇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마음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또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나 자신, 이 둘일 것이다. 그러니 당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당신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로부터 무너질 이유가 하나 없다. 그들의 미움과 험담은 쓰레기만도 못한 가치일 뿐이다.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나 자신에 의해 무너져야 마땅한 일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로부터 무너져야 마땅한 일이다. 당신의 삶이 지탱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상처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들로부터 상처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별 가치 없는 것들로부터 크게 상심하고 무너지는 일은 없길 바란다. 그것들로부터 나온 태도와 언행 때문에 무너질 이유가
하나 없지 않은가? 당신 그런 것들은 흘려보내도 괜찮다. 꿋꿋이 스스로의 소중함을 지키고 소중함을 지탱하기만 하면 된다. 소중함으로부터 힘을 얻고 힘을 건네주며 살아가면 된다. 그러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들이 등을 돌리기라도 한다면 그때 비로소 그때서야 무너질 가치가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지닌 소중함을 믿고 별 볼 일 없는 미움과 험담에 쉽게 흔들리지 말 것, 또 무너지지 말 것. 무너질 것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철저히 무너질 것. 당신의 삶이 조금 더 소중한 것들과 스스로에게 맞춰 상처를 허락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